현지 시간 수요일 뉴욕 증시가 조기 테이퍼링 우려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새벽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올해 테이퍼링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담겼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2022년 1분기까지 테이퍼링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2022년 4분기 금리 인상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7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7% 감소하면서 예상 대비 부진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원유 재고가 323만 3천 배럴 감소했습니다. 로우스가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약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타겟이 2분기 실적을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글로벌 이슈 투데이의 전세원입니다. 30분 전에 마감한 현지 시간 수요일 뉴욕 증시 어제에 이어서 3대 지수 이틀 연속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조기 테이퍼링 우려가 불거지면서 증시에 하락 압력을 가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마감한 미국 증시 어떻게 움직였고 또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할 것들은 무엇인지 뉴욕 스튜디오에 나가 있는 신인규 특파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연결돼 있습니까? 네, 여기는 18일 오후 4시 30분 뉴욕 스튜디오입니다. 먼저 미 증시 3대 지수 마감 상황 보시죠. 앵커께서 간단히 짚어주신 대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오후 2시에 공개됐던 FOMC 회의록이 시장에 영향을 분명히 미쳤죠. 공개된 내용은 정확히는 7월의 연준 회의록입니다. 이때는 코로나가 아직 이렇게까지 확산이 되기 전의 경제 상황을 보고 나눈 이야기들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오늘 공개된 의사록들을 보면 이때는 연준이 경제가 인플레이션 목표에 도달했으며 고용 성장의 진행 상황에 대해 만족에 가깝다고 언급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올해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현지 표현으로 다이얼백하겠다. 결국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겁니다. 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좀 다르다는 점은 일단 구분하셔야겠습니다. 연준이 국채 매입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단행했던 양적 완화를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게 테이퍼링이니까요. 금리 인상은 당장은 없겠지만 시장에서는 실제 테이퍼링이 그동안에 예상했었던 11월, 12월 이때보다도 빨리 10월부터는 시작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현실로 다가온 테이퍼링을 투자자분들도 아마 체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오늘 또 미국 정부가 코로나 부스터샷을 실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전해주시죠. 예, 미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집단 면역을 위해서 서드샷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다음 달 20일, 9월 20일부터 미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에 돌입하겠다는 겁니다. 우선은 화이자 바이오엔텍 그리고 모더나 백신에 먼저 적용이 되고요. 미 정부에 따르면 존슨앤존슨, 얀센이죠. 얀센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에게도 추가 접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아직 데이터를 검토 중이며 또 나중에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오히려 이 부스터샷 정책이 발표가 되자 이제 그동안에 기대감에 올랐었던 랠리를 좀 했었던 모더나라든가 관련 주식이 차익 실현 등으로 이제 오늘 장에서는 조금 소폭 하락했다는 점이고요. 이 코로나 자체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미국 현지 시간 17일 기준 이 최신 데이터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미국에서는 14만 4,297명입니다. 일주일 평균보다 높은데요. 일간 기록이 주간 평균보다 높다는 건 최근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라는 뜻이 될 겁니다. 이 두 달 전인 6월 그리고 7월 정도만 해도 주간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에서 20,000명대였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간도 당초 이제 다음 달이면 종료가 될 것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내년 1월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미국 정부가 델타 변이 확산세가 내년 1월이면 끝날 것이라고 진단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확산세가 어디까지 갈지 당장 예상하기 어려우니까 앞으로 예정된 11월 추수감사절 연휴나 크리스마스 연휴 이렇게 대규모 이동이 예견되는 이 시기에 감염을 일단은 최소화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시장에는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얘기고요. 지금까지 뉴욕에서 신인규입니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간입니다. 박고은 그리고 홍성진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첫 번째 뉴스 살펴볼 텐데요. 종목별 특징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와 로빈후드가 실적을 공개했는데 먼저 박고은 캐스터 실적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날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는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EPS는 1.04달러, 그리고 매출은 65억 1천만 달러로 모두 예상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빈후드도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매출이 5억 6천만 달러 정도로 작년 대비 130% 넘게 증가했지만 주당 순손실은 2.16달러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7%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타겟은 2분기 매출이 작년 대비 9.5% 증가하며 예상을 상회했고 주당 순이익도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또한 15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도 매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전분기 대비 매출 증가율이 둔화되며 팬데믹 쇼핑 특수가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가는 2% 넘게 떨어졌습니다. 또한 건축 자재업체인 로우스는 매출이 275억 달러, 그리고 EPS는 4.25달러로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고 연간 매출 전망도 낙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가는 9%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빵주도 보겠습니다. 이날 모건 스탠리는 넷플릭스를 하반기 최선호 종목으로 꼽았고 캐나코드는 아마존과 알파벳 그리고 페이스북에 대한 매수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애플은 또한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장 넷플릭스의 주가는 0.5%대 올랐고 애플은 2%대 내렸습니다. 또 오늘 장에서 전기차 업체들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이날 미국 상원 의원이 연방거래위원회에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차 마케팅과 관련해 테슬라 조사를 촉구하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지만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와 이번 주에 예정된 AI 데이를 앞두고 3% 넘게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도 생산시설 확충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샤오펑은 4%대 그리고 니오는 2%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로블록스도 살펴보면 모건 스탠리는 경제가 재개방되는 가운데서도 로블록스의 사용자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중국 시장을 언급하며 로블록스에 대한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가는 6%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백신주들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미국 보건당국이 다음 달부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3차 부스터샷을 제공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정부가 충분한 양의 백신을 이미 구입해 놓았기 때문에 실제 화이자와 모더나의 매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장에서 화이자는 2%대 그리고 모더나는 0.7%대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도 같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에도 델타 변이 확산 우려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가 지속되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WTI 가격은 1.7% 떨어진 65달러 선에 마감했고 그리고 금 가격은 FOMC 의사로 공개를 앞두고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에서 금 가격은 0.2% 내린 1,784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특징들의 흐름과 함께 상품 시장까지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시황에서도 애플에 대한 언급이 잠깐 있었었는데 애플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지지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2%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어떤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까? 네, 애플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NBC는 현지 시간 18일 최근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사업에 애플 역시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기사를 통해 보도했는데요. CNBC는 애플이 2035년까지 자산의 모든 발전소에서 온실가스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미 환경보호청장과 만나 이 같은 기준에 대해 논의를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에 미국 일자리 계획과 미국 가족 계획 등 약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미국 일자리 계획에 친환경 사업을 포함시키면서 상하원 통과를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공화당에서 재정 적자 증가 등의 이유로 법안을 반대하자 최근 상원을 통과한 1조 달러 인프라 법안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CNBC는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최근 상원에서 논의 중인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결의안에는 포함될 것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최근 상원에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 결의안이 통과된 만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애플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사업에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오늘 시장의 주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애플의 대변인은 자사가 그동안 친환경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면서 실제로 지난 2018년부터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애플 측은 2018년부터 발전소 내 온실가스를 제거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펴왔다면서 지난해부터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데 청정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사업 전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현재 공급 업체들과 꾸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애플의 환경정책 부사장 리사 잭슨 역시 CNBC를 통해 입장을 전했는데요. 잭슨은 애플이 2035년까지 사업 전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제거할 예정이라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화석연료 대신에 청정에너지를 대체제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애플이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기준을 지지하는 첫 번째 기업 가운데 하나였다면서 기후변화 대응이 담긴 인프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애플의 친환경 사업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애플이 앞으로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탄소 배출량 의무 공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ESG 경영과 관련해서 애플도 발빠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해 봤고요.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기차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서도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테슬라가 3.5% 급등을 했고요. 니오와 샤오펑, 리오토도 각각 1%에서 4% 올랐는데 특히나 샤오펑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날 전기차 업체들은 일제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인 샤오펑은 생산 시설을 2배로 확증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샤오펑은 중국 광동성에 있는 전기차 생산 시설을 연간 10만 대 규모에서 20만 대 규모로 증설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샤오펑은 이번 확장을 통해 소비자 수요 증가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면서 판매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장에서 주가는 4% 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미국에 상장한 중국 전기차 3사는 모두 수요 증가에 맞춰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니오는 최근 연간 약 24만 대까지 생산 용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바이두는 자율주행 택시 앱 사업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전일 바이두 회장은 바이두 세계대회 2021에서 자율주행자 택시 서비스 플랫폼인 러복 하이파워를 소개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바이두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아폴로를 활용한 것으로서 바이두는 향후 3년 내에 30개 도시에서 자율주행차 택시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두는 개발 중인 아폴로 자동차 로봇 개념을 이날 처음 제시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가는 강부하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도 현지 시간으로 19일에 AI데이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테슬라가 더욱 개선된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장에서 주가는 3%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포드도 이날 2022년 링컨 내비게이터의 핸즈프리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 장에서 주가는 0.08% 상승한 강부하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자, 그동안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던 테슬라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에 예정돼 있는 AI데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3% 넘게 상승을 했고요. 내일 또 글로벌 이슈투데이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까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새벽에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올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담갔고 지금 테이퍼링이 현실로 다가왔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7월 FOMC 의사록에는 어떤 입장들이 담겨 있었습니까? 네, 밤사이에 7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CNBC는 현지 시간 18일 이번 회의록을 통해 연내 테이퍼링에 대한 연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CNBC는 현재 연준 내 테이퍼링 움직임이 가시화됐다면서 연준이 올해 안에 테이퍼링을 개시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개된 연준의 FOMC 회의록에는 테이퍼링과 기준 금리를 포함해 델타 변이에 대한 상황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연준 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경제가 광범위한 회복을 이룰 경우에 테이퍼링을 개시하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했는데요. 테이퍼링을 위해 내년 초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발언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위원들은 연내 테이퍼링의 뜻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고용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최대 고용을 향한 상당한 추가 진전이라는 기준이 아직 충족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안에는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미국 내 일자리 증가세가 늘어나고 있고 고용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면서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계속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아직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테이퍼링 시기와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두 가지 요소는 서로 연관성이 떨어지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CNBC는 현재 월가 전문가들은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을 다르게 보고 있다면서 기준금리 인상은 내년 하반기에 들어서야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도 회의 도중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준 내 일부 위원들은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계속 증가할 경우에 최근 회복하고 있는 미국 경제가 다시 둔화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는데요.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상승률 역시 다시 낮아질 수 있을 거라면서 테이퍼링이 현재 시기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시장은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에도 주목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총재는 오늘 인터뷰에서 테이퍼링과 금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세인트 총재는 내년 1분기까지 테이퍼링 프로세스를 완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인플레이션 급등세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내년 4분기가 시기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공개된 7월 FOMC 회의록 내용들과 함께 그리고 연은 총재들의 발언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소식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공동부유 경제적인 해석을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저희가 어제 밤부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동부유와 관련해서 증시에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어떤 입장을 가지고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일 열린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공동 부유를 강조하며 과도한 소득 불평등의 억제와 고소득층의 사회 환원을 요구했습니다. 공동 부유는 소수가 아닌 모두를 위한 적당한 부 정도로 이해되고 있고 최근 중국 정치를 논의하는 데 있어 점차 중요한 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공동 부유가 사회주의 필수의 요건이자 중국식 현대화의 핵심적인 특징이라며 공동 부유와 함께 양질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전했고 공산당은 효율과 공평의 관계 문제를 정확히 처리해야 한다며 분배의 정밀도를 높여 중위소득계층의 비중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이 현대 경제의 핵심이라고 언급하며 주요 금융 리스크를 막기 위한 노력은 시장 원리와 법치주의에 조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모건 스탠리는 중국의 공동 부유 강조에 대해 중국이 노동 중심으로 경제를 재조정하고 재분배와 사회복지를 통해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시도라고 밝히면서 중산층의 비중을 늘리는 목적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 준비율 인하와 같이 경제 성장 부양을 위한 추가 조치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동부유 국정 기조의 방점이 경제 발전보다는 분배 쪽에 강하게 찍혀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고은 그리고 홍성진 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가의 종목 탑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개인들의 투자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 하루 평균 12억 8천만 달러 정도였던 개인들의 매수량이 최근 한 달간 하루 평균량은 11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반다 리서치 전문가는 계절적 요인과 투자 축소 흐름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7월 들어 고성장주와 밈 종목, 최근 S&P 수익률보다는 30% 하회하면서 한때 주식장에 편승했던 투자자들이 빠지고 있는 건데요. 기존의 투자자들은 베팅할 종목이 생길 때까지는 S&P와 나스닥 종목 저점에서 매수하며 기다리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인기 있는 종목들은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5일간 가장 많이 매수된 종목은 AMD입니다. 총 1억 6천만 달러가량 매수된 점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엔 니오가 1억 5천만 달러 정도로 바싹 붙어 있었습니다. 최근 델타 변이 확산세에 백신주 호재도 반영된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5일간 모더나와 화이자를 많이 매수를 했는데요. 모더나와 화이자를 각각 1억 5천만 달러 또 7,600만 달러가량 매수했습니다. 기세를 몰아 화이자는 오늘 장중에도 52주 신고가 터치하기도 했고요. 두 종목은 모두 국내 서학개미의 8월 매수 상위 종목에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모더나가 올해 주가 상승률이 280%를 넘으며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한편 애플도 목록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10%대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반도체주 중에선 마이크론, 또 핀테크 업체 중에선 소파이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는 최근 저작권을 거래할 수 있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공개했습니다. 어제 주가는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저점에서 매수세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한편 또 테슬라는 최근 자율주행을 뜻하는 오토파일럿 모드에 대한 교통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소식에 주가가 출렁인 가운데 현지 시간 19일 개최하는 빅 이벤트 AI데이를 앞두고 주가 향방에도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5일간은 5,100만 달러 정도 매수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관 체인 AMC, 목록에 있는 유일한 밈 종목입니다. 보신 것과 같이 이번 목록에서는 밈 종목들을 많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화려한 IPO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과 우려를 한몸에 받았던 또 다른 밈 종목 루빈후드는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매수 상위 10종목 목록에는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까지 짚어드립니다.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어떤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시간을 거래해서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지금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8%가량 상승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글로벌 이슈투데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